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환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죠. 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다시 기준금리를 조정했는데요. 저는 잠깐 제가 뭘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준금리를 97%로 인상을 했습니다. 97%. 저로서는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그럼 부채가 있는 시민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모두 역대급 가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작황이 망가졌고 소가 수천 마리 폐사했습니다. 아시아도 다를 게 없죠. 인도가 45도, 라오스가 43.5도, 베트남이 44.2도, 태국은 53도. 잇따른 기후변화에 따른 엘니뇨와 라니냐로 전 세계가 펄펄 끓거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과학자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희망을 주는 운동가들의 말을 더 믿고 싶은 요즘이에요. 5월 16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듣고 왔습니다. 자, 오프닝 듣고 놀라신 분들 많네요. 그쵸? 강희선님 97%? 무서워요. 이윤희님 금리 1%만 올라도 대출 이자가 얼마인데. 아니 우리나라가 3.45인가 3.5인가 지금 그렇죠? 저는 다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기준금리 97% 어떻게 하지? 조영아님 웅디 오늘 정말 덥네요. 반팔을 꺼내 입었어요. 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날입니다. 점점 더 더워지겠죠? 요즘은 조금 헷갈려요. 이게 지금 정말 기후변화 때문인지 요즘에 더운 날씨가 아니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5월에 많이 덥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매번 5월 말 되면은 아우 이번 여름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5월 말은 늘 선명해 기억이. 종합소득세 내는 달이라서 모든 게 선명합니다. 자, 우리 김차영님, 조현진님, 한미숙님, 박외숙님, 안정환님, 김희정님, 김성희님, 4757, 0154, 3284 쓰시는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시비를 걸고 있는 희애 씨와 함께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소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언제 시비를 걸었어요? 늙으시죠. 네? 근데 기준금리 97%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 못 살 것 같은데. 일단 뭐 대출 있고 이런 사람들은 폭망하고 그냥 경제가 돌아가나 싶더라고요. 불가능한 수치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거기에서는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했었겠죠. 근데 저도 웅디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준금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수치인가? 내가 경제 공부가 한참 멀었나? 했는데 그 기준금리였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자, 덥습니다. 반팔 입고 그렇죠. 입으셨어요. 네, 예. 어제보다 더 덥고요. 경주는 34도, 강릉은 33도, 서울 30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더우면 또 자외선 지수도 어마어마하죠. 예. 매우 높음 단계고요. 이 뜨거운 햇살 탓에 오존 농도도 올라가서 경기도는 매우 나쁨,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 역시 나쁨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아르헨티나 문제와 더불어서 네. 아르헨티나 현재 상태를 초래한 원인들 중에 하나인 네. 날씨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가뭄 얘기. 네. 날씨가 또 심상치 않죠.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고요. 태국이랑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는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와서 40도를 넘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태국 53도 찍었대요.
말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엘니뇨 소식도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올해는 이 특정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특정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폭염이 여럿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예. 좀 긴장이 됩니다. 아시아 쪽은 엘니뇨, 네. 저기 남미 쪽은 라니냐. 라니냐? 네, 그렇습니다. 라니냐. 네. 예. 그리고 지금 너무 날린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지진 발생 재난 문자 기준 바뀝니다. 예요. 네, 어제 15일 오전 6시 27분쯤에 강원의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네,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또 한편 재난 문자의 기준도 바뀐다고 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규모 4.5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진원의 깊이는 32km로 추정되고요. 기상청이 처음에는 지진파 가운데 빠른 P파만을 토대로 이렇게 쭉쭉 측정을 해보니까 4.0으로 추정이 됐었어요. 예.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추가 분석을 거쳐서 규모를 4.5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저 지진을 느꼈습니다. 지진이 나타났어요. 라고 신고한 건수는 18건 정도였고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네, 우리가 이번 지진은 작년 10월에도 충북의 괴산군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7개월 만에 큰 지진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주변의 단층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파.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에네르기파. 제가 시비 걸만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참 반성하게 되는 게 저 솔직히 재난 문자 꺼두고 있거든요. 알림을. 맞아요. 왜냐면 가끔 그 일전에 왜 뭐 전기 먹통되고 막 이랬을 때 네, 맞아요. 너무 막 많이 왔죠. 이게 너무 많이 갑자기 몰려서 오고 또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쵸. 근데 그때 꺼두고 아직 안 켰어요. 사실 또 공공장소에서 사람 많을 때 재난 문자 한꺼번에 울리면 그게 진짜 또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런 게 또 싫어가지고 꺼둔다 하는 분들 웅디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조금 많이 일어나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재난 문자라고 검색을 하면요, 재난 문자 알림 끄기라고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들 꺼두신다고 하더라고요. 끄는 법을 검색하셨구나. 맞아요. 너무 싫다. 난 꺼야겠다.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 문자 발송 자체를 좀 줄이고 정말 필요할 때만 송출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빙판길 조심 이런 거는 안 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늘었는데요. 2019년까지는 연평균 414건 정도가 송출이 됐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31배가 급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재난 문자에 준하는 문자인지. 그렇죠. 그냥 따로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뭐 공지 문자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이 보내니까 좀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라는 맞아요. 지적이 많았다. 그것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개선의 발표를 한 거고요. 또 재난 문자는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작년 4월부터 규모 4.0 이상 그리고 5.0 미만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초로 관측된 이후로 5에서 10초 내에 지진 속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어제 발생한 지진은 6초 만에 재난 문자 속보를 전송을 했습니다. 예.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하고요. 이런 건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올해 1월에 강화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9초 만에 속보가 전해져서 드디어 10초의 벽을 허물었다. 굉장히 그때도 이제 크게 이제 속보가 됐었는데 좀 더 향상이 된 겁니다. 1초 단축됐을 때 그만큼 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쵸. 많아지니까. 맞아요.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이제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속도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박현영님 3번 에네르기파. 절대 아니에요. 박진환님 2번 에네르기파. 아닙니다. 박민철님 1번 에네르기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악의 무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정희님 3번 에너지기파, 아니라고요. 장미님 2번 에너지기파. 악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지금은 과잠 전성시대입니다. 네, 요즘 2030 사이에서 예일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져 있는 과잠, 티셔츠,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 다 요즘 예일대 출신이에요? 아닌 거죠. 오. 그러니까 제가 소식으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뭐 예일대 자체 브랜드가 있나? 그게 그걸 브랜드라고 불러요? 그 브랜드라고 부르고요. 팔아요 옷을? 맞아요. 아 진짜? 예일뿐만 아니라 뭐 하버드, 오. 뭐 UCLA 오. 등등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다 그렇죠. 자체 그 브랜드가 있어요.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입고 다니는 거는 이걸 우리가 라이선스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의 현지 대학의 브랜드랑 우리나라의 패션 브랜드들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라이센스 비를 내고 맞아요. 그 로고를 사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미국의 대학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서 소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호. 실제로 예일만 보더라도 1년 만인 2021년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요. 대박. 지난해에는 무려 3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예일 라이선스 브랜드만 봤을 때 이만큼인 거고 그 외에도 제가 다른 대학교 이름 따온 브랜드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까지 같이 추정한다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외국의 브랜드와 이제 우리의 브랜드가 협업을 하는 건데요.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라이선스 브랜드가 크게 성장을 하고 주목을 받는 나라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만 네. 아 다른 나라는 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미국에서 서울 유니버시티 이런 그 대학교 이름이 쫙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유행이 돼서 2030들이 막 유행처럼. 그럼 우리가 보고 어머 뭐야 저거?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예. 꼭 대학교뿐만 아니에요. 예. 그 내셔널 땡땡땡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 동물들 많이 나오는 예. 그런 브랜드도 많이 유행을 하고 예. 뭐 사진을 찍는 콧땡 그 필름 아 예예. 그런 것도 유행하고 그런 것처럼 라이선스 브랜드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그 교육 방송 있잖아요. 이사 그거를 옷을 EBS, 입고 다니는 거랑 EBS. 똑같은 거죠. 아. 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사례고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이런 옷을 사 입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패션 브랜드랑의 협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신선하다. 네. 옛날에 저 그렇게는 입어봤어요. 응? 그 어렸을 때 엑스파일을 너무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 설마 아니죠? FBI 아 그 쥐색 티셔츠 있잖아요. 멀더가 몇 번 입고 나와요. 진짜로? 집 장면에서 예, 사서 입었던 기억이 진짜로? 대학생 때. 왜? 충격적이다.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럴 수 있지 뭐. 참네. 그런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익숙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라서 예. 홍보에 큰 힘을 들이지 않아서 좋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협업 사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퀴즈 좀 선정답 많이 열심히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아주 쉽습니다. 송종우님이 그 페남. 페남 옛날 항공사. 아, 나는 페남은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이제 오래전에 없어진 항공사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저기 캐치미 이프 유캔 이런 데서 나와서 그 로고가 너무 예쁘잖아. 아, 맞아. 하얀색 티에 페남 로고 있으면 너무 네. 예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사야겠다. 자, 우리 퀴즈. 뭐 해야지? 자, 퀴즈 퀴즈 갈게요. 나갈게요. 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는 메시지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속보 문자, 2번 스팸 문자, 3번 재난 문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외에는 파도 조용아님 또 천미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아마 더워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재영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재난 문자였죠. 선정답자 홍수연님, 김채원님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배유림 7158 2380 쓰시는 분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원철이님이 오늘 63번째 생일이시라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허지용 씨 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아님이 들은 지 오래됐지만 이제야 수줍게 출첵해봐요. 혼자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고, 김나영님은 2시간 뒤 면접인데요. 옹디 목소리 들으면서 릴렉스 하고 있습니다. 심장 터질 것 같아요 하셨어요. 진정하시고요. 괜찮습니다. 면접 막 그렇게 너무 또 심장 터질 것 같으면은 충분히 잘하지 못하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하늘 보면서 편하게 마음 갖다 듣고 심호흡하세요. 이민영님, 배미나님, 권도현님, 양승진님, 신소영님, 황대필님, 양희준님, 허연아님, 윤성은님, 0794 쓰시는 분, 예, 또 많은 분들 오늘 새싹으로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종종 자주 뵙겠습니다. 맛집 탐방 노탁석의 맛맛 펼쳐지는 날이죠. 오늘 주제 드디어 참 지난 몇 주 정말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이 황금 시간대에 맛집 코너에서 이 주제로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갈비 맛집으로 함께 할게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가루 맛집을 진행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렸던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가루가 된 노탁석이라고 할까요?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영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오늘 선글라스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십니다. 언어의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석입니다. 류진영님이 노탁석의 맛맛에서 소개해준 식당 가보려고 다 저장했습니다. 오늘도 기대 중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식당을 이렇게 지도에 찍어가지고 맞아요. 가지고 계시면 맛집 지도. 네, 어디 뭐 여행 가시거나 무슨 뭐 볼 일이 있어서 가실 때 아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김포 여행 같은 거는 뭐 김포는 지금 뭐 벌써 빽빽하죠. 한 1년 살아도 돼요. 네. 1년. 김포 인천 이쪽은 김포 한 달 살게 이사 가드세요, 이사. 우리 그러니까 그 이제 최근에 다시 네.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보충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코너 초중반에 탁 PD님 계속 김포 맛집을 계속 김포를 하시고 인천과 이렇게 엮어서 좀. 저기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속 마포 맛집을 하시고 우리 노 작가님은 전국구였죠. 계속 노 부부 맛집을 노 부부가 운영하시는 맛집을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한때는 저희가 정말 김포와 마포를 마치 핑퐁 탁구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전국 곳곳에 상당히 많은 식당들을 저희가 벌써 안내를 이제는 해드렸어요. 그래요.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짜로 예. 그 맛있는 식당 지도를 만드셔도 무방할 정도로 저희가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네네.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네. 뭐 판매도 하고. 네. 네. 어때요? 우리가 판매를 한다고요? 네. 뭘 판매해요? 이제 맛집 지도. 맛집 지도를.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하나 해서. 정보 가공. 네. 노탁석의 맛맵. 만렙. 네. 맛맵. 네. 요즘 그 사업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열중하고 계셔가지고 돈벌이에 골도하고. 예, 5만 가지가 다 저쪽으로. 골몰하겠죠. 골똘히 몰두한다고. 예. 건투를 빕니다. 네네. 예. 빠지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막상 앱 딱 실행하면은 내가 이러고 이렇게. 자 우리
신라주 가루 맛집. 아까 그 류진영님도 아마 네네. 다 저장해 놓으셨다고 하셨지만 가루 맛집은 저장 안 하셨을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예. 그런 우리가 네네. 이제 흑역사를 딛고 네네. 예 오늘 갈비잖아요. 갈비입니다. 그 웅디는 어느 갈비를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모든 갈비가 다 좋습니다. 돼지, 소, 뭐 양, 꼭 하나를 꼽아야 됩니까? 네. 돼지요. 돼지갈비. 예. 고갈비는 다른 세계와는 좀 세계관이 달라. 예. 등 떨어 있지. 예. 양념 아니면 생. 아우 그것도 너무 어렵다. 아니, 다 당연히- 좋은데. 당연히 로스지, 로스. 다 좋은데. 아 근데 소금구이로. 네, 로스구이. 소장님의 전다 선택은. 좋아요. 다 다 좋아요. 좋지.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의 입맛에 잘 맞는 양념을 만났을 때 그 희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입맛에 어울리는 농도와 어떤 점성과 단맛의 정도를 맞아요. 딱 알맞는 걸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네. 그런 방금 설명하신 그런 놀라울 네. 정도로 내 맛에 딱 맞는 양념 맛집이 예. 그 비싼 집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 찾았을 때 오히려 그럴 수 있지. 허름하고. 아니 그럴 수 이렇게 있지. 허름하고 네네. 그렇지. 이런 집인데 어떻게 이런 물론 맞아요. 제 입맛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 경험은 늘 그랬어요. 예. 어.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돼지갈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늘 리스트 좀 저장을 해놓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돼지도 갈비로 먹어요? 소 아닙니까? 왜 저래? 아, 그 이제 그 한돈 옆에 그거 안 하세요? 아 맞다. 네. 돼지갈비 맛있죠. 한돈 옆에 홍보대사. 아 맞네. 아 이제 아니시구나. 저번에 위촉장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요즘 해촉이 트렌드라던데. 그러니까 한돈 옆에 번호가 몇 번이죠? 그러면 안 돼. 저 가면 그거 오픈 채팅방 없나 거기? 없어요. 있겠지. 음, 있겠지. 지금 제가 양돈 농가에 가 제보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보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비의 TMI 역사 갈비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니만큼 TMI 역사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가치가 있죠. 예. 갈비를 일본 말로 하면 가루비인데. 가루가 가루에다가 비 하나 더 했을 뿐인데 참 다른 말이 되네요. 진짜. 저번에 갈비 가루 A. 그렇지. 가루 B.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정배 칼럼니스트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좀 참조를 했습니다. 조선 인조 17년 6월 24일자 승정원 일기에 보면은 한자로 아예 갈비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갈자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예요. 가능하다 할 때 가자에다가 그 리을처럼 보이는 을자 있잖아요. 아 예. 그걸 밑에다 대가지고 갈자를 만든 거야. 가을비네. 가을비. 하나에 네네. 그냥 이제 음기호죠. 예, 표음기호. 신기하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말인데 이제 우리는 이 갈비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래전부터 갈비를 좋아했고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소갈비구이가 이제 일제시대 때 본격적인 외식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는 사실 저렴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대중 선술집에서 먹던. 어허. 근데 1940년대 지나면서 이제 고급 식당에서 파는 비싼 요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불고기, 스키야키 뭐 이제 이런 그 갈비의 아종들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근데 갈비찜과 갈비탕 요건 사실 갈비가 좀 부드러운 갈비도 있지만 좀 육질에 따라서 좀 질긴 것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소의 종류에 따라 좀 질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좀 질긴 갈비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는 갈비가 가족 외식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논쟁을 했었던 그 양념을 하지 않는 생갈비 요거는 이제 90년대 와서야 다 좋아, 다 어떤 좋아. 그 냉장 다 좋아. 유통이 좀 원활해진 다음에 등장을 했다. 그렇죠. 근데 갈비에도 수많은 그 아종과 어떤 그 하위 장르들이 있잖아요. 어허. 다 갖다 붙여 갈비란 말을. 예. 자, 일단 그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예. 평양. 이 평양이야말로 갈비 문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요? 본격적인 그 외식으로서의 갈비 문화는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20세기 초에 이미 평양에 평양우라는 농사에 안 쓰는 고기를 먹기 위한 유구가 존재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양이 정말 그 돈도 많이 몰리고 상업의 중심이었던 거지. 예. 그래서 불고기와 더불어서 평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외식이었고 언제부터? 1920년대부터. 1929년에 이 당시의 생활 트렌드를 다루던 잡지가 있어요.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평양에 갈비집이 생긴 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라고 이 잡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양갈비는 암소갈비를 크게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설탕을 안 쓰고
굵직굵직한 석쇠에 굽는 게 특징이었다고 해요. 어허. 근데 이제 그 한국 전쟁 지나고 나면서 부산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부산에서 다이아몬드 커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장 양념이 잘 배도록 갈비살에 지그재그 칼집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문화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 부산 갈비 문화를 이끄는 축 중에 하나가 그 국제시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국제시장에 1952년부터 암소 갈비 전문이라는 그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였다고 하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국제시장 안쪽으로 보면 신창동 삼가 뭐 이런 데 주변에 소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모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때의 문을 연 집 중에 하나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피읍 갈비인데 이게 석쇠에 간장을 기본으로 한 소갈비를 좋아. 가정마다 너무 다르다. 하고 네. 듣자마자 좋아. 그리고 이제 이 국제시장과 더불어서 부산 갈비 문화를 쌍끌이 하는 데가 바로 해운대입니다. 네. 알지. 네, 그래서 75년에 보면은 부산의 소고기 소비량이 서울보다 많았어요. 다 서울에 맨날 당시- 회만 먹는 네. 줄 아는데 그렇지, 부산이. 그렇지. 서울의 당시 그 1인당 3.22kg이었는데 그거보다 많은 3.38kg. 전국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운대에 있는 히읗 암소갈비의 경우에는 1964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고요. 뭐 괜찮더라고. 네. 예, 유명하죠. 그 주물로 된 그죠, 그죠. 음. 네, 그래서 간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생갈비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살짝만 간하는 그런 그 갈비가 특징이고 다이아몬드 커팅도 이 집이 주도한 거라고 합니다. 네. 오. 그리고 수원으로 가면 수원 또 수원 유명하죠. 네. 오. 수원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소금간한 왕갈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수원에 그 쌀집 많던 싸전거리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해장국집이 있는데 이 해장국집도 아직도 있습니다. 히읗 해장국집인데 여기에서 50년대 중반부터 갈비를 숯불에 구워서 팔았다고 합니다. 아, 좋아.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수원식 갈비가 한 12cm 정도 될 정도로 크게 썬 왕갈비를 소금으로 기본 간을 해서 이제 굽는 거죠. 이 한국식 토마호크지. 그렇죠, 그렇죠. 갈마호크. 아유 좋아. 1924년에 이용기가 쓴 조선무쌍 신식 요리 제법에 보면은 옛날 갈비 고명은 간장을 쓰지 않고 소금을 기본 양념으로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지금의 수원 갈비와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해장국집이 유명해지면서 요 주변으로 갈비집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1960년대 70년대 싸전거리 갈비집들이 하나의 거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말이 되면서 수원도 도심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던 갈비집들이 수원 지방법원 주변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이제 자가용을 가진 마이카족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수원을 찾아서 수원 갈비를 먹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수원 근처에 용인 자연농원이 생겼고 그게 지금 이제 항상랜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이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와 민속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관광 어떤 권역을 이루는 권역을 거지. 이루면서 아, 좋아. 이때가 이제 수원 갈비의 전성 시대가 되겠고요. 너무 좋아. 1980년대에 서울에서 생겨난 게 바로 뭐겠습니까? 서울에서 생겨난 거. 가든. 가든. 네. 가든 문화. 가든. 그래서 이제 1953년에 또 이제 서울 갈비의 역사 하면서 이제 이 집 빼놓을 수가 없고 제가 지난번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신촌에서 개업한 그 시옷 식당이 있어요. 지금도 예. 이제 서서 먹는 갈비집. 네네네. 이응 시옷 식당 뭐지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네네. 여기가 이제 서민적 갈비 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집이고 그래서 이제 갈비에서 기름이랑 심줄을 제거해서 간장으로 간한 그 양념 갈비를 팔았죠. 맛있지. 좋아. 그러면서 이제 밥도 안 팔고 술도 안 팔아요 거기는. 맞아. 그러면서 좋아. 이제 1981년이 되면은 강남 논현동에 시옷집이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이 집이 아직도 영업하고 있고 바로 그 가든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1년 만에 강남의 갈비 가든을 히트시키는 그런 위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집 창업주가 당시에 이제 강남 땅 부자들이 그냥 사놓고 놀리던 그런 공한지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 공한지에다가 가든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숯불 해가지고 이제 연기 쫙 나가는데 그런 게 야외에서 이렇게 연기 나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초기에 서울의 대형 갈비집에서는 수원 쪽의 갈비 기술자들을 많이 고용을 했다 그래요. 원천 기술을.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르게 서울의 그 간장을 많이 쓴 그런 달달한 간장 양념이 이 서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서 갈비를 이제 양쪽으로 갈라치기 하는 이제 요거를 그
진짜로 그 양의 갈비 말고 양의 갈비가 유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가른 갈비를 양갈래를 양갈비라고 그 했어요. 양갈비라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칼집을 낸 그런 갈비가 만들어진 어허. 거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아주 마블링이 가득한 고급 쇠고기가 등장하면서 생갈비 문화가 본격화한 겁니다. 아유 좋아. 그러면서 우리가 또 빼놓으면 섭섭한 갈비 지금 언급 안 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동갈비. 이동갈비죠. 이동갈비. 네. 네. 이 경기도 포천 이동 쪽의 갈비가 바로 또 이 양쪽으로 포를 떠서 가운데를 썬 쪽갈비면서 양갈비인 거죠. 그래서 포천 이동갈비 탄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그냥 살코기만 먹고 갈비 쪽을 좀 천대했다. 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싼값으로 나오니까 요거를 갖다가 포를 떠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둘째 설은 1950년에 우리가 이제 서울을 한번 뺏겼다가 다시 찾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예. 9.28 수복이라 그러는데 그때 이후에 군부대가 많던 포천에 이 장교들을 상대로 뭔가 이제 팔아야 되는 음식이 필요하니까 그때 갈비를 팔던 집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동갈비 명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동갈비라는 간판이 등장한 것은 1963년이고 76년에 여기 이제 포장도로가 나면서 전국적 명성을 또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갈비의 역사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아, 그 내용도 굉장히 뜻깊어요. 네네. 가루와는 달라. 네. 오늘 정말 편파 진행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조윤정님께서 너무 좋네요. 오늘 웅디가 조화를 몇 번이나 할지. 아, 네. 좋아. 윤향진님 지난주 가루대와는 현저하겠다는 웅디의 찐 액션. 그런 수밖에 사람 없잖아. 다른 사람 뭔줄 알았어요. 아까 석쇠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야, 이 가루의 반대말이잖아요. 저는 석쇠. 진행자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지난주라. 그 저는 아까부터 그 말씀 이제 집중하다가 잠깐 문득 그 우리 보는 라디오 화면을 봤는데 우리 그 소장님께서 네. 나는 오늘 반바지를 입고 오셨나 싶었어요. 탁피디님 그 카메라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자꾸 그 우리 소장님 무릎이 머리입니다, 머리. 아이 왜 그래요? 무릎이 아니라.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 아, 제가 외다리예요. 무릎 한 개밖에 없게. 오늘 자꾸 가루가루 하니까 저 옛날에 그 개그맨 박성호 씨 치던 드립이 생각나네요. 가루가 아닙니다. 뭐야? 지난주 그만해. 웅디가 아닙니다. 뭐야? 봐봐. 내가 오해할 수 있잖아. 지금 나왔네. 오해할 수 있지. 근데 오늘 니키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탁피디님이 안내해 주신 그 이외에도 사실 각 지역마다 그쵸. 갈비 명가들 다 있고 뭐 안동도 갈비 골목이 유명하고 그럼요. 아주 뭐 지역마다 갈비 잘하는 집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이제 털 거 다 털고 가야지. 아, 우리 노탁스의 맛맛 코너 중에 소개하는 맛집들은 그 정식 우리 상호명을 다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네네. 방송국 때문에. 하지만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노탁스의 맛맛 게시판에다가 또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에다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처럼 맛집 지도 작성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갈비 역사 하면서 언급했던 이니셜 언급했던 집들도 우리 그 게시판에 다 올려놓을 수 있다. 진짜. 네. 우리 허지웅 씨 인별그램 노탁스의 맛맛 게시판 또 거기에 허지웅 씨의 너튜브 쇼츠에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오. 여기 다 참고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즐길 수 있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한돈협회 홍보대사 네네네.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는데 네. 사실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갈비 네. 하면은 좀 그 돼지갈비를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선호라는 것보다 이제 가격의 진입 장벽이 그렇죠. 물론 소갈비가 너무 비싸죠. 물론 소장님은 이제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그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돼지테리안. 네. 근데 그 아무래도 나 갈비는 근데 돼지가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가격 탄력성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돼지고기의 이제 진한 맛, 풍미가 좀 훨씬 더 진하잖아요. 감칠맛이 좋지. 네, 그래서 감칠맛. 돼지갈비를 찾아 드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 돼지갈비가 저는 보면 시중에서 실제 갈비 부위를 쓰지 않고 얼굴 되게 찡그리시네. 이제 돼지가 별로. 목살을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 이제 뼈에다가 부위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양념이 너무 달아져서 어린이 메뉴 같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추장을 달라 그래서 찍어 먹거든요. 예전식으로. 맞아요. 옛날 스타일. 양념 안 된 거를 시켜서 아니요, 양념 됐는데 그걸 고추장에. 원래 예전에는 고추장 끓여서 종지를 하나씩 다 줬어요. 맞아요. 예, 80년대만 해도 돼지갈비집 가면 고추장 종지가 하나씩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맛있어. 고기를 구우면 그 고추장 찍어서 먹었어요. 양념이 돼 있는데 그걸 또 고추장 네네네. 찍어서 먹는데 맛있어. 왜냐면 매콤하네. 옛날에 양념 이렇게 안 달았거든. 그냥 네. 고추장 특유의 단맛하고도 잘 어울렸지. 매콤함도 물론있지만. 맵단이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오. 그런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레동에도 있고. 근데 그런 데는 제가 찾아가서 먹죠. 근데 이제 돼지갈비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돼지갈비보다는 이제 로스구이로 그냥 제가 많이 찾고. 그럼 부착하는 데들이 한동안 언론에 나와서 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구나. 아니요, 그거는 지금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젠 대부분이라고 소개도 돼요? 삼겹살을 이제 떼다 보면 돼지갈비에 들어가야 될 부위까지 다 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갈비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삼겹살 선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밀린 거예요. 한때 돼지고기의 최고봉이 예. 부위 중에 돼지갈비였는데 외식 트렌드가 바뀌면서 삼겹살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삼겹살을 좀 더 많이 떼내기 위해서 갈비 부위까지 이렇게 포크벨리잖아요. 예.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몰랐네. 이제 그걸 떼고 나면 사실 뼈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목살 부위를 붙여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 아니 이 얘기를 좀 더 하죠. 뭐 기주고 뭐고. 예. 아니야.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네. 끊었습니다. 자, 우리 갈비 맛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 3부에서 나눠볼 거고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갈비 종류 중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많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명이 떠오르기도 하는 이 갈비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CA 갈비, 2번 LA 갈비, 3번 NY 갈비.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캘리포니아 갈비, LA 갈비, 뉴욕 갈비. 뉴욕 갈비. 예. 그러네. 음. 힌트. 저희는 집에서 명절에 이걸 안 먹어요. 어. 이거 양념에 재우니까 저는 로스로 먹으니까 항상 이제 집에다가 얘기를 하죠. 로스 안 재워놔서? 오, 로스 안 재워놨어? 나는 괜찮아요. 좋아. 갈비 로스 안 재워놨어? 역시. 와, 아니 저희 역시. 밖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 오늘 LA 이런 거나 랄랄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와. 로스 안젤 로스 안 재워놨어? 놨어. 집에다가 얘기를 하죠. 역시 주제가 갈비니까 아, 진짜. 살아나시는구나.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훌륭한 힌트와 함께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 속의 맛맛 함께 하고 있죠. 노중근 작가, 탁재훈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갈비 맛집 오늘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너 속의 코너죠. 즉석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지역별 맛집. 우리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는데 여기 좀 여기 어디 가면 좋을까요?라고 문자로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서 아예 만들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벌써 도착했어요. 3919번 쓰는 분. 8919. 8919번 네네. 쓰는 분. 속초죠? 3년 만에 부모님 모시고 속초로 가족여행 가신다는데 예. 맛있는 식당 알려달라는 문자입니다. 오랜만에 그래요. 떠나는 여행이라서 부모님도 기대가 크시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은 곳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 작가한테 저랑 소장님이 알고 있는 식당 몇 곳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좀 유명한 집들이에요. 문제랄 것까지는 없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속초에 저희가 가보고 알고 있는 식당들은 꽤 유명한 집들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원래는 덜 유명했는데 최근에 또 방송에 뭐 조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종류는 다양하게 드렸어요. 네. 속초는 사실 함흥냉면집도 유명한 집이 많고, 많죠. 그다음에 해장국집도 있고, 뭐 물회집도 있고, 순두부집도 순두부 마을도 있고. 또 있고, 뭐 최근에 생긴
식당도 하나 보내드렸고 동네 국수집까지 하여튼 종류는 다양하게 보내드렸어요. 이거 다 가시면 되겠네. 근데 이제 그거를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또 강원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특히 이번에 연휴 다음 주에. 그렇죠. 그래서 아. 그걸 잘 고려를 아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덜 유명하고 동네 분들이 많이 가시는 위주로 가시는 곳을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저랑 소장님의 속초 리스트 중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에 좀 빈약하긴 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살짝만 벗어서 고성 쪽만 가셔도 좀 한결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속초에서 고성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어요. 네. 고성 그래서 자체가 사람이 많아졌어요. 길이 좋아져가지고 칠방국도가 그래서 그 고성의 이제 바닷가 라인을 그러니까. 따라서 되게 뭐 아주 뷰 좋은 예. 카페들도 진짜 많이 그 생기게 서핑 됐고. 때문에 많이 뭐가 맞아요, 많이 맞아요. 생겼어요. 중국집 맛있는 데 있어요. 오 진짜 어디 고성 쪽에? 예. 고성 이제 속초에서 딱 고성 넘어가자마자 예. 예, 공연진이라고 있는데 거기 시옷집. 근데 우리 코너에서 한번 소개를 하셨을 예,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시옷집. 예, 네. 짬뽕, 그 집은 제가 짬뽕이랑 볶음밥으로 했을 거예요. 아 짬뽕 볶음밥이 맛있는 집이에요. 네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십시오. 음. 네. 자 이렇게 해결해드렸고요. 오늘 갈비 맛집 본격적으로 첫 번째 맛집부터 떠나보겠습니다. 네, 수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미음집인데요. 여기는 오래됐어요. 한 자리에서 근 30년을 버틴 집이고 그 모든 걸 다 자체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갈비도 괴짝으로 떼어와가지고 포를 직접 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추 이런 건 텃밭에서 직접 재배도 하시고 반찬 뭐 김치 같은 걸 직접 담그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고기류는 이제 돼지갈비랑 그다음 삼겹살을 파는데 거의 다 대부분은 이제 돼지갈비를 드시고 지금 사진에 우리 함께 보는 것처럼 이게 일정치가 않죠. 직접 그 뜨시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뭐 예. 이제 진짜 갈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양념갈비인데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짠맛이 살짝 도드라지고 대신 별로 달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부드러운 갈비였고 고기도 참 좋은데 반찬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상추 하나만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밍밍하고 넙다디하고 이런 상추가 아니라 맞아요. 불균질하고 약간 조금 생긴 거는 조금 그래 보이는데 부캐 같아. 굉장히 짙고 맛과 향이 진한 약상추 같은 그런 거였고 반찬 중에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그 간장게장을 조금 주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저렇게 나오는 간장게장은 조금 뭐 품질이 떨어져도 크게 뭐 불만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 집은 간장게장도 이렇게 직선으로 톡 짠맛이 톡 쏘는 굉장히 매력적인 비리지 않고 달지 않은 그런 맛있는 간장게장이었고요. 잘해놨네. 여기는 이런 돼지갈비 김치도 훌륭하고요. 돼지갈비 이외에 만약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소머리국밥도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유, 소머리국밥이 째째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름이 방울방울 떠 있는데 아. 고기의 양이 정말 두께감을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국물 아래에 잠복을 해 있고요. 고기 씹는 맛도 아주 각별하고. 아 큰일 났네. 왜요? 가고 싶어서. 아니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입에 침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야. 예, 지난주 두 명이야. 용대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저 대파도 아주 풍성풍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고기 말씀드렸잖아요. 돼지갈비. 고기를 드시고 이제 공깃밥을 주문하시면 청국장을 아마 또 주시기도 할 거예요. 청국장이요? 근데 그 청국장이 오. 아이고, 보세요. 지대로네. 여기도 두부가 정말 아주 네. 투실투실하게 들어가 아, 있고 진짜 옛날 스타일이다. 뒷골이 쑤실 정도로 너무 쿰쿰하진 않는데 그래도 청국장 특유의 감칠맛도 잘 살아있는 이래야 돼요. 정말. 네,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조금 그 연로하시기 때문에 너무 가셔가지고 재촉하시진 말고 여기도 노부부입니까? 예예. 많이 근데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가는 집들은 워낙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사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아마 어머님은 70 중반이 넘으셨을 거고 아버지는 80 초반이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네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너무 맛깔스럽다. 청국장이랑 소머리국밥에 다 꽂혔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진짜 김치가 또 너무 훌륭하니까 사실은 다 조금 이렇게 많이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돼지갈비 드시고 보통 우리가 냉면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기 더하기 고기로 가라 이거예요. 돼지갈비를 먹고 소머리국밥으로 클리어. 오. 전개를 그런 방식으로 가셔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흠답다. 큰일 육식계의 났네. 완벽한 식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아, 저는 전남 목포 실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방금 강원도가 나왔기 때문에 목포는 정반대에 있죠. 대각선으로 저 경기도였는데요.
경기도였어요. 네네. 하여튼 뭐 집중 안 하세요 방송에? 남의 말은 안 듣습니까? 남이 얘기할 때 조금 들어줬어요. 예. 네. 목포로 내려가면요. 예. 예, 평화광장이라는 이제 신도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렇죠, 요즘 그렇죠. 맛집들이 많이 이사가 가지고 맞아요. 예, 갔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라갈비를 팔아요. 라갈비. 아 요즘 라갈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라갈비를 파는데 여기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1,900원이에요. 손대. 손대 1,900원? 예, 예. 대박. 아무래도 어쨌든 수입산이니까. 아, 그쵸. 그래도 뭐 예, 굉장히 예. 좋은 가격인 거죠. 귀화 손대. 어. 예. 아 귀화소예요. 예, 귀한 손대. 1,900원에 일단은 예. 1인분에. 그러니까 소갈비를 뭐 4명이 가서 그렇지, 그렇지. 6만 원에 먹고 왔다. 네네. 가능하죠. 예, 그리고 여기 육회를 먼저 또 주문해서 고기와 야구는 육회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육회를 이제 딱 드시면서 혀를 차갑게 그렇지. 만들어 놓고 살짝 양념을 한 이게 보통 이제 양념을 미리 재워 놓으면 고기가 이제 꺼무죽죽해요. 구워 놓으면. 근데 바로 즉석에서 양념을 하거든요. 이 광양 불고기식인데 네네. 직전에 양념을 해서 선홍빛이 살아 있는 라갈비를 네. 이제 뚝뚝 이제 자르기도 좋잖아요. 이게는 맛있겠다. 라갈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크게 자르고 뭐 자기 건도 크게 자르고 남들 건 작게 자르고 할 수 없어요. 중간에 자가 있어요. 자가. 네. 척도가 뼈가 척척 박혀 있기 때문에. 너무 보여버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살짝 식혔다가 이렇게 뼈만 잡고 뜯는 재미. 이게 동사가 갈비에는 따로 있습니다. 먹는다가 아니라 뜯는다예요. 갈비는. 뜯는다지. 뜯는다. 뜯는다지. 네, 갈비를 쪽쪽 뜯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 갈비살도 따로 팔기 때문에 살짝 양념한 갈비살까지 소고기를 실컷 드시고 저렴하게 소갈비 외식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이제 목포에 있는 리을집입니다. 마음에 든다.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네. 물론 이제 약간 따끈한 온도감이 있는 음식으로 이제 전식을 먹으면서 네네. 어떤 그 입안에 온도감 올려주는 것도 사랑스럽지만, 네네. 그러니까 중국집의 뭐 냉채나 네네네. 좀 말씀하신 육회로 차가운 음식으로 네. 이게 그쵸?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것도 네. 참 아름다운 것 같아. 진짜. 저기 지금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여기 이 집에 버터를 주네요. 네. 버터는 갈비랑 어떻게 먹어요? 여기에 다양한 거를 예를 들면 고추냉이나 여기가 보면 이 곁들여 나오는 사이드 메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라면도 이제 무료로 끓여서 셀프로 공짜로 드실 수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셀프예요. 끓여주는 거예요. 라면은 셀프로 이제 자기가 끓일 수 있어요. 아, 네, 셀프로. 그리고 뭐 여기 곁들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그냥 무한 리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고기를 먹고 있지만 다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고기를 먹고 있는 거. 네. 커스터밍 가능하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저 버터는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올려서. 버터를 어떻게 먹어? 아, 고기에다가 살짝 올려서 풍미를 더하는 거죠. 스테이크 느낌이겠네요, 여러분. 진짜. 오. 그래서 일단은 이 고기 자체의 그 약간 진하지 않은 양념, 네네. 살짝 달달한 양념도 좋지만 여기에도 뭐 쨍한 뭐 다른 이제 그 뭐 예를 마늘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고추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그렇지. 드시면 이 맛에 그 그렇지. 조화, 그 대비가 좋아요. 너무 맛있겠다. 여기 1인분이 싸긴 한데 100g밖에 안 되긴 하네. 1,900원이라니까. 근데 그렇지. 요새 삼겹살 드셔보신 적 있어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저는 안국역으로 갑니다. 서울이죠, 서울. 네, 서울 예. 안국역에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정식 집인데요. 이 집에 이 한정식에 딸려 나오는 갈비찜. 갈비찜. 끝내줍니다. 끝내줘. 갈비찜. 네. 나 안국역 쪽에 이런 데가 있네. 자, 여기가 골목 안쪽에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가 보면은 골목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딱 봤는데 아니 있는 뭐 박물관 건물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현관에 커다란 그 돌기둥 있잖아요. 석주 2개가 있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그 검은 승용차가 앞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서야 어울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수리남에서 목사 사는 집 같은데. 아니야. 여기가 저희 주택가예요, 주택가. 예전에 어떤 그룹 회장님 댁이었다고 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집도 아주 큼지막하고 마당 한 켠에 보면은 장독대가 쫙 늘어서 있어요. 직접 이제 장 띄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드라마에 나오던 예, 집. 예, 예. 딱 들어가 보면은 이제 1층은 딱 봐도 옛날에 여기 마루역 거실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2층에도 그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은 이제 방 위주로 돼 있고 서재. 2층에 보면 2층에도 석주로 된 테라스가 쫙 돼 있어. 요. 여기에 요 호랑이 가운 입고. 그치, 그치. 호랑이 전화 가운이요? 딱 받으면 안국동입니다. 안국동입니다. 되지 안국동입니다. 예. 호랑이 가운? 뭘 본 거야?
아 로키? 자 그래서 이 집에 이제 기본 정식 17,000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이제 시그니처 정식 22,000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고급 라인으로 가면은 뭐 이제 38,000원짜리 뭐 히읗 정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 정식만 시켜도 사실은 뭐 모자람이 없어요. 뭐 전 나오고 낙지 숙회 나오고 네네. 홍어찜에 북어찜에 조기 1인당 한 마리에 공깃밥에 누룽지 된장찌개 후식 이렇게 나오는데 구절판도 있네. 갈비는 안 주네. 근데 이제 그 윗줄로 가야 되니까 아. 22,000원짜리로 가면은 이제 갈비가 닭죽이랑 있구나. 모둠전이랑 갈비찜이 추가가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여기 갈비찜이 요새 이제 갈비찜 전문점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갈비찜을 식당에서 찾아보기에는 옛날보다 쉬워졌는데 네네. 그 맛을 유지하고 있는 맞아요. 갈비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비찜이 갈비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살이 좀 두툼하잖아요. 네네. 이게 좀 은근한 불에 오래 익혀야 되는데 네. 이게 끓이다시피 확 해버리면은 살도 두꺼운데다가 질겨져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장조림 되는 거예요, 건조하고 장조림. 맛이 안 나는데 이 집은 정말 옛날 갈비찜 느낌. 살이 도톰하지만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러면서 밑에 흥건한 국물 떠먹어 보면은 간장 베이스 약간 달콤하면서 아주 시원한 무 맛이 배어있는 알지. 그러면서도 또 그 기름기가 너무 어떻게 막 혓바닥으로 쏙 밀면은 뼈가 쏙 빠지나요? 그렇지. 아이고 그런 좋아, 아이고 느낌이지. 좋아, 아이고 좋아. 그리고 대추랑 잣 이 밤. 그렇지 은행 들어있고 그 갈비 양념 배어든 무랑 당근 실고추까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손이 많이 네. 가는 음식. 얼고추 쓰는 집 없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 진짜 맛있는 갈비찜 먹은 지 너무 그렇습니다. 오래됐어요. 갈비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갈비찜을 시키시게 되면은 정말 뭐 요 갈비찜만 먹어도 그 22,000원짜리 그게 진짜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전혀. 네네. 전혀. 양념에 또 밥을 비벼야 돼요. 이건. 그렇지. 네, 양념 밥 비벼야지. 예. 정말 그 찬 하나하나도 예사롭지 않은데 여기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찬 깔리기 시작할 때 깔리는 게 어리굴젓이거든요. 사실 그 어리굴젓만 그럼. 먹기 시작해도 홀린 듯이 계속 밥을 그럼, 먹고 그럼.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밥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거 올 때. 어떻게? 두루 그리고 먹어야지. 그 지금 사진에 그 낙지 숙회 있을지 모르겠는데 낙지가 그냥 약간 톡톡해가지고 있었어. 좋아. 아주 그냥 근데 가격이 끝내줍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가격 좋습니다. 이게 서울시는 네. 완전 중심가인데도. 네. 사람 붐비지는 않아요? 근데 식사 시간에 딱 맞춰 가시면 아무래도 여기가 그렇지. 주변에 사무실 많고 그러니까 좀 붐빕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시간 가시는 거 아니 추천드리고. 5월달에 네. 기념일이 많잖아요. 예. 여기 모시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가기도 좋고 좀 뭐 2층에 그런 룸 같은 데서 네네. 좀 격조 있는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네. 강추입니다. 야, 네. 누룽지를 또 끝내기 누룽지를 주네요. 요 집에 그 아까 삼합도 있네, 삼합. 22,000부터 이제 자충 모듬전 갈비찜 나온다 그랬잖아요. 26,000으로 가면은 구절판 나오고 보쌈까지 딸려 나와요. 야, 보쌈이구나, 삼합이 아니라. 가격이 진짜 좋은데. 이거 저희 회사랑 또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가야겠어요. 이사 가셨구나. 네, 사무실. 네. 그러면 뭐 허지용 씨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한 3분 정도 네네네. 가셔가지고 소장님 이름 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애청자 이게 딱 이벤트. 이게 딱 4인상이에요. 근데 웅디랑 그 노 작가랑 저도 허지웅 쇼 애청자고. 애청자야지. 그렇지. 우리 마침 3명인데. 아니 들은 적이 없잖아요. 맨날 듣죠. 뭔 소리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듣는 동시에 말하고 있죠. 생방송하면서 다시 듣기도 있잖아요. 그런가? 잘 먹겠습니다. 네네. 여기 고갈비 진짜 어때요? 맛있겠다. 고갈비 진짜 여기 좋아요. 진짜 맛있겠다. 훌륭하다. 이 진짜 그 말 그대로 숨은 맛집이란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물론 이 지역 계시는 여기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국역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곳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안국역 이제 제동 그다음에 개동 이쪽에 예. 작은 골목길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요즘은 그 골목길까지 다 식당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의외로 되게 많아. 그 술락길 쪽으로도 되게 많아요.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동 방향 말고 그렇지. 저쪽 저기 맞아요. 도서관 방향. 맞아요. 정덕도 저쪽. 네. 그다음에 거기 그 H사 그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네. 그쪽 그쪽으로도 주변으로 엄청 많아요. 엄청. 가야겠다. 네. 조만간 가야겠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갑니다. 읍내 남변리에 있는 히읗집인데요. 여기는 어머님 연세가 진짜 많으세요. 88. 88이세요. 근데 그리고 하세요. 하세요. 괜찮으세요? 이 식당이 언제부터 이걸 하셨냐? LA 올림픽이 열리던 해. 1984년. 그때 갈비도 같이 들어갔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뭐 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인가 이제
사실은 모든 공중파나 또는 그 종편에서 다 저의 개인 SNS라든지 제 라디오를 듣고 다 방송 아이템들을 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예, 뭐 위험한 칩시다. 발언이에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어디 TV에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지난- 병에 좋은 메뉴는 없어요. 없어. 매점 매점 맞아야겠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아마 나왔나 봐.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지만 사실은 드럼통 테이블 2-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지에 계신 분들도 가셔도 드시기 어려워요, 사실은. 기다리셔야 되는구나. 네, 워낙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저도 걱정이 되는데 잠깐만요. 이춘희님이 안국령 초성 빨리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기 우리 코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바로 올라와. 끝나자마자 바로 네네. 지금 인별그램에 올립니다. 네네. 참고하시고요. 자, 네. 진짜 허름하고 오래된 그런 곳이고요. 주문을 하면 반찬도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럼 뭘 주문할 수 있냐? 거의 단일 메뉴 식당입니다. 돼지갈비고요. 네. 소금구이도 드실 수 있고 양념갈비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갈비부터 보시면 여기도 고기의 모양 자른 모양새가 삐뚤빼뚤합니다. 여기도 어머님이 그러네. 그 참 기력이 강하시지도 않을 텐데 직접 다 포를 뜨시는 거죠. 네. 조금 얇게 뜨고요. 고기가 생갈비여가지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반찬이라고 해봤자 굵은 소금 하나 옆에 주셔가지고 툭툭 뿌려가면서 구우셔도 되고 구운 다음에 그걸 한 톨, 2톨씩 올려서 드셔도 상관이 없고 고추, 마늘 이외에 사실은 반찬은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상추랑 파를 즉석에서 쓱쓱 겉절이. 버무려주는 겉절이 상추 파 절임을 손이 워낙 크셔가지고 진짜 많이 주시고 이걸 빼먹을 뻔했구나.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생새우랑 멸치 액젓이랑 배에 갈아 넣은 양념이 많이 묻어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시원한 그런 김치가 되겠습니다. 야. 그리고 고기를 다 클리어하신 이후에 반드시 공깃밥을 드셔야 돼요. 왜냐? 왜? 공깃밥을 주문하면 시락국을 주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 어머님의 시락국이 진짜 맛있어요. 통영처럼 장어 머리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멸치야 된장, 멸치 베이스 국물에 멸치면 되죠, 남해니까. 된장만 예. 풀어내는데 저게 너무 맛있고 그 시래기국. 예. 시래기국. 아. 저 국그릇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그 깊이가 낮은 옛날식 쪼개 종자기만한 작은 국그릇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떠주시는데 저게 진짜 일품입니다. 시원하겠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네. 아이고. 우리 다음 맛집 서둘러 가볼게요. 네네네. 그럼 저는 이제 강원도 평창으로 가고 평창. 평창군에 진부라고 해서 굉장히 평창군에서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시장통에 보면 미음집이라고 왕갈비탕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갈비탕. 갈비탕은 아닌데. 갈비 이제 그릇에 갈비가 들어 있는데 무슨 곰봉만한 게 들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화에 나오는 돼지 보세요. 거짓말하지 마. 오, 이거 먹고 서로 뼈로 싸우기도 해요. 제다이처럼. 그래서 이 고기가 한우입니다. 또 게다가. 아, 진짜? 네, 한우인데 10,000원이에요. 왕갈비탕. 이게 이렇게 해서 10,000원이에요? 네네. 오. 그리고 뼈가 하나 들어있고 또 작은 뼈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10,000원짜리가 있고 13,000원짜리 특이 있는데 저는 늘 특 시켜요. 네, 고기가 훨씬 실하고요.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술로만 물어도 뼈만 쏙 빠지는 좋아. 호로록. 예. 좋아. 예, 아주 이제 뭉근한 불로 오랫동안 끓여낸 진국의 왕갈비탕. 저 큰 뼈 붙어 있는 저 갈비는 네. 특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특에만 저게 들어가요? 큰 아니요, 거. 아니지. 보통에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네, 저기 똑같이 네.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에는 한 개가 들어가고 밑에 작은 게 들어가는데 큰 거는 거의 얼추 곰봉만한 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 갈비의 단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짧은 네. 거 하나, 긴 거 하나인데 네. 짧은 거가 보통 다른 데 가면 갈비탕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국물에 지금 잠겨 있었던 고기잖아요. 근데 그걸 네네. 꺼내서 이렇게 단면을 보고 있는데 고기가 마치 그냥 너무 예뻐요. 살아있는 부들부들 거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결이 좋아가지고. 단면에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수강산. 이거를 고추냉이 간장에다가 찍어서 싹 드시고 그다음에 국물에 밥을 말아서 슬슬 휘저으면 그 당면이랑 같이 후루룩 먹는 거죠. 네. 이제 끝판왕입니다. 갈비탕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주얼상 이만한 집을 못 봤습니다. 제가. 훌륭하다. 이게 뼈는 끝내주네. 이런 뼈 빨 때 조심해야 돼. 왜? 이게 미끄덩하고 나가잖아. 그래 나가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뼈 끝에 약간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베일 수 있어. 이런 것만 경험자죠. 경험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갈비를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더 맛있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소던데.
아니야. 채소라고요? 채소라던데. 아 이제 바꾼다. 뭉디가 바꾼다. 진짜 바꾼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저 말이지요. 고황작물이던데.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가루 같은 거면 참지 않겠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정말. 좀 힌트 내기 좋은 걸로 좀 선정합시다. 저기 곤장 얘기 농담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곤봉 가져 올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 2번 LA 갈비였죠. 당첨자 5015 쓰시는 분, 6236 쓰시는 분, 김동건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축하드리고 노중훈 작가, 축하드립니다. 탁재영 PD, 이우서 소장님 오늘 세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은 제목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1530 쓰시는 분, 어제부로 새로 출근한 22살 인턴이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미어캣처럼 고개를 들고 왕방울만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 귀여움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딱 저 모습이지 않을까. 부디 저의 상큼이 인턴이 때묻지 않고 오래오래 이 모습이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상큼이 인턴을 건드리는 사람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알겠다. 오, 참 이 새로 들어온 부하 직원을 부하 직원이란 말 좀 별로더라. 새로 들어온 직원을 아끼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참 언제든 봐도 보기에 참 좋죠. 근데 또 너무 언제까지나 그렇게 오래오래 그 모습이면은 연차가 8년인데 막 당연히 이거 엑셀 좀 해올래? 고개를 들고 왕방울만한 눈으로 꿈뻑꿈뻑 하면은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농담이고요. 잘 지내세요. 사이좋게. 서진희님, 우리 동네에 장미공원이란 곳이 있는데요. 장미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눈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등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꽃을 봐야 내 마음의 꽃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꼭 구경해야겠습니다. 서영은의 장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서진희님 말고도 우리 이은주님도 같은 곡 신청하셨거든요. 자, 우리 서영은의 장미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김태환님, 지난주에 웅디에게 아우 직원이 안 들어와서 힘들어요 했는데 오늘 드디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웅디 라디오 들으면서 오래오래 일하자고 했어요. 응원해주세요. 야, 기억납니다. 태환님 사연. 그렇군요. 역시 이게 나는 청취자분들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셨다가 그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다시 또 문자 주실 때가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 직원분 잘 다독이면서 같이 잘 일하세요. 재미있게. 김영빈님, 오늘 치아를 임시로 떼온 걸 깜빡하고 점심에 콩나물 꽃게찜을 아작아작 씹어 먹다가 임시로 떼온 게 떨어져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먹는 것을 보면 이성을 잃는 걸까요? 옹디도 이성을 잃는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먹는 거 좀 이성을 잃는 편입니다. 그 먹는 거에 이성을 잃는다기보다는, 왜냐면은 저는 어디 맛집 이런 곳 어디 줄 서서 먹진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배고프면 이성을 잃어요. 빨리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이성을 잃어요. 이 에린님이 갑자기 더워졌어요. 라면서 명곡이죠. 명카 드라이브에 냉면 신청합니다 하셨고, 정주현님은 점심에 냉면을 먹고 싶었는데 아내가 마침 냉면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김태우,
린의 내가 야하면 넌 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자, 방금 우리 예린님과 정주현님이 신청하신 냉면 그리고 내가 야하면 넌 예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어요. 자, 구정민님, 방정숙님, 김영숙님, 송지선님, 이은희님, 윤순필님, 김은미님, 신정은님, 7785 쓰시는 분, 7117 쓰시는 분, 예, 많은 분들 오늘 끝까지 쭉 함께 해주셨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광고. 오늘 허지웅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신곡 발표한 음색 요정 경서씨, 써니씨 모시고 멋진 라이브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8225 쓰시는 분이 끝곡 신청하셨어요. 땡볕 아래에서 직원 4명이 중고 컴퓨터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지치고 힘들어요. 벌써부터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이 납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들으면서 힘내고 싶어요 하면서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거 근데 꼭 밖에서 하셔야 되나요? 안에 그 먼지 때문에 그런가? 컴퓨터 안에. 아이고, 고생이십니다. 빨리 서둘러 끝내시고 다들 같이 맥주 한 잔씩 하시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도 띄워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최영균, 김원영,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